민선 8기 1주년을 맞은 지금 로컬의 미래를 여는 오늘에선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남은 과제와 비전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 광주 광산구인데요. 지난 7월 출범한 민선 8기의 광산구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인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핵심으로 내걸었습니다. 지역 소멸에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패러다임을 찾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한 청년, 노동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로컬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 로컬의 미래를 여는 오늘, 지속가능 성장 사회를 꿈꾸는 광주 광산구 편 지금 시작합니다. 상생과 혁신으로 닻을 올린 민선 8기가 어느덧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로미오에서는 민선 8기 1주년 특집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로컬의 미래를 여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백수진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 바로 광산구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네, 오늘은 산업단지 문화재생 1번가로 불리는 광산구 소촌 아트팩토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저희가요, 특별한 분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김성환 감독님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구장이 아닌 이곳 소촌 아트팩토리에서 뵈니까 더욱더 반갑고 너무나 신기하고 또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예, 저는 박병규 청장님하고 광주 부시장 때부터 네. 이렇게 인연을 좀 맺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일자리에 대한 열망이 아주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 사실은 제가 뭐 기업인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방송에 저하고 같이 여러 번 하시면서 늘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것이 우리 광주에 정말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하고 좀 이게 통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친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말 이 자리에요, 너무나 반가운 분이 역시나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박병규 광주 광산구 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 계신 분들께,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우리 광산구가 민선 8기를 맞아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오늘 그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무엇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장님, 그러면 오늘 촬영 장소도 이 청장님께서 선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쪽이 이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소촌 공단입니다. 네. 이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의 문화 욕구를 좀 이제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아직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좋은 공간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또 이 방송을 보신 우리 시민들께서도 광산구에 이런 좋은 공간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이 자리를 제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로 또 제안을 해주셨는데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청년, 노동계,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기업체, 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저희가 이 연령대별로 우리 앞에 관객분들을 저희가 모셨거든요. 오늘 이분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또 하면서 이 청장님과 함께 바로 질문을 받고 청장님께서 대답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청장님 진짜 그렇게 해도 될까요? 네네, 그렇게 해도 되고요. 네. 우리 김성환 감독님하고 저하고는 방송을 몇 번 해봤는데 한 번도 이를테면 질문이나 답변지가 없이 했으면 한 번도 뭐 가지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민선 8기 1년을 맞이하는 지금 이 광산구 구정의 핵심의 화두는 바로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입니다. 이 구청장님 맛보기를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속가능 일자리라는 것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가 우리 시대의 화두입니다. 근데 그 일자리가
지속돼야 되잖아요. 네. 뭐 한 달 있다가 없어지거나 두 달 있다가 없어진 일자가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를 광산구에 만들어 보겠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광산구의 핵심 화두이자 또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는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됐고 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화면으로 지금 같이 함께 만나보시죠. 세계 경제는 지금 전방위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예측한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2.8%. 이는 IMF 세계 경제 전망이 발간된 1990년 이후 최저치로 현재 글로벌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방증하는데요. 러시아발 전쟁은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면서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계속하면서 세계는 갈수록 파편화되는 양상인데요. 이 같은 변화로 기존의 경제 성장 패러다임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세계 전망 보고서에선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세계 경제 성장률의 절반에 불과한 1.5%로 예측했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 성장 패러다임인 지속 가능 성장이 세계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란 이윤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과거의 양적 성장이 아닌 고용 시장을 비롯해 생태와 환경 보전에 발맞춘 질적 성장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 성장은 앞길이 험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0.78이라는 출산율, 동시에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게다가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면서 국가 소멸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 한계에 부딪힌 기존의 경제 성장 패러다임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의 방향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광산구가 기존과는 다른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네, 저희가 화면을 잠깐 보고 왔는데요. 이 지속 가능 성장이란 개념과 그리고 또 이를 막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보았어요. 사실 이 화두는요, 구 단위보다는 시 단위, 또 국가에서 어느 정도 다뤄지는 게 보편적인데 구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사실은 조금 어느 정도 특별하거든요, 청장님. 그렇다면 이 지속 가능 성장을 구정 목표로 설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문제가 워낙 어려운 과제다 보니까 사실 저희 광산구에서 이걸 정책으로, 특히 대표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도 계시는 게 사실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건 국가적인 아젠다 아니냐, 구 단위에서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일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한편에서 맞는 말씀이죠. 한편에서는 저는 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광적 일자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는 시에서 했지만 그때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치안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만 옆집에 도둑이 들면은 그 이웃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마찬가지로 일자리는 국가적인 과제이지만 그 일자리를 꼭 국가가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시면 시에서든 아니면 구면 구에서든지 간에 어디든지 먼저 그런 노력들을 다 하고 거기서 좋은 성과들이 만들어지면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믿음이고요. 그동안에 네.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요번에 추진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광산구에서 좋은 모범 사례들을 만들어내면 이게 대한민국을 바꿀 일자리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청장님, 저희가 VCR에서 사실은 좀 어려운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힘든 점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것들 중에서 그래도 이건 조금 얼른 그리고 빨리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대한민국의 문제 또는 과제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교육 문제도 있고 출생 문제도 있고 불평등 문제도 있고 양극화 문제도 있고 또 지역 소멸 문제도 있는데 네. 이 한국 사회에 내재된 이런 수많은 과제들이 전부 일자리하고 연관돼 있어요. 제가 출산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여기는 인구가 줄어든 반면에 서울 쪽이나 경인 지역은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겠어요? 일자리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역시나 기둥과도 같은 일자리네요. 그렇습니다. 수입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안정된 직장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애기도 많이 낳죠. 맞아요.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뭔 애기를 낳았어. 나 먹기 살기 바쁜데 왜 애기까지 먹기 사냐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점들이 먼저 해결이 되면은 그 출산이나 이런 것들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지금- 가지만 덧붙여서 예, 말씀하시죠, 말씀드려야 청장님. 될까요? 이런 게 있어요.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너무 빠르게 오다 보니까 빠르게 갈 수 있는 사람들만 가버린 거예요. 이게 양극화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OECD에 속한 국가이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게 세계 경제 10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가장 높다라는 거. 특히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거. 또 노인 자살률의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라는 거.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라는 거. 또는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다라는 거. 출생률이 가장 낮다라는 거. 이런 각종 문제들이 우리가 빠른 성장만큼이나 많은 문제들을 지금 안고 있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광산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게 바로 일자리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광산구가 이를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저희가 지금 이 화면을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 같이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고 계시죠? 좋은 일자리를 핵심 목표로 잡은 광산구. 이를 위한 지속가능 성장 경제특구 조성에 착수했습니다. 광산구의 지속가능 특구는 기존에 추진됐던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는 새로운 자치구 차원의 일자리 혁신 사업을 표방하는데요. 노사 민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구 내에선 하나의 기업에서 복수 기업의 개혁을, 하나의 업종에서 복수 업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기업에게는 특구 모델에 따른 재정 지원 및 보조금 확대를, 노동자에겐 유급 병가, 4대 보험 등의 사회복지 시스템적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도별 세부 추진 일정을 세운 일자리 특구 로드맵을 정립하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는데요. 광산구가 집중한 건 전문가단 구성과 사회적 대화였습니다. 2022년 11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포럼을 개최, 분야별 의견 수렴을 통해 경제특구의 방향성을 정했는데요. 2023년부터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지속성장 배움 세미나를 통해 경제특구 추진단의 이론적, 실무적 역량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자문단을 구성, 지속가능 경제특구 조성에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체를 만들었는데요. 광산구가 이제 처음으로 사회적 대화라는 체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자문위원단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합의를 도출해 보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이 굉장히 앞으로 클 거다.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며 경제특구 조성의 단계별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직접 만나 삶의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 어려움에 대해 경청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하청 관계와 업무 환경 개선, 적정 임금과 노동시간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모델을 정립하고 일자리 모델의 필수 조건으로 일터 상생과 일터 혁신을 제시했는데요. 기존 일자리는 노사 민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및 원하청 간 상생을 지원하는 질적 전환을 추진, 일터 상생 지원 모델을 적용합니다. 새롭게 유치한 미래차 국가산단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엔 적정 임금과 적정 노동 시간을 추구하는 일터 혁신 지원 모델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고용시장의 대대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광산구의 일자리 혁신. 앞으로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광산구에서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또 해오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VCR로 만나봤는데요. 사실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과 관련돼서 좀 사회적 대화와 관련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이 VCR 보면서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예, 그 대화라는 것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대화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대화다운 대화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간의 대화도 별로 없지만 사회적 대화는 더더욱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르면 그 생각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서로 추적해보고 그 생각을 맞추는 과정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건 틀린 거라고 규정해가지고 그 틀린 것을 맞게 해보려고 내 기준으로 맞춰보려고 너무 많은 갈등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사회 이제 일자리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화를 통해서 만들면 정말로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데 대화가 없다 보니까 누군가가 결정을 하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런 결정이 됐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화를 자주 해야 된다고 그러시는데요. 야구장에 가보시면요. 기아가 지면 무조건 욕해요. 어머. 그러잖아요. 왜 졌는지 또 지고 난 이후에 왜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하면 네. 하나 죽일 놈 안 만드는 거예요. 한번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면 그럼 죽일 놈 되는 거예요. 어머,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야구로 비유를 해주시니까 이렇게 확 와닿는데 아니 이렇게 두 분이 만나실 때 정말 청장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네, 네. 많이 근데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김성환 감독님을 보면서 야구만 하신 분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정확한 시각을 갖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정확한 시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큰 기업은 아니지만 조그만 걸 이제 뭐 하고 계시는데 그걸 하셔서 그러는지 기업가적인 이런 정신,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절친이시라고 서로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데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니 좋습니다. 민선 7기 광주경제부시장을 역임을 하시면서 이 광주형 일자리를 설계를 하셨잖아요. 이번 정책이 광주형 일자리 시즌2다.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광주형 일자리와 다른 점은 또 어떤 게 있고 비슷하다면 또 어떤 점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다른 것은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는 한 개의 기업을 모델로 해서 그 속에 우리 사회에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보자 이렇게 했다라면 네. 이번에 이제 광산구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광산구 전체를 놓고 이 실험들을 지금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 당시에는 한 개의 기업, 이번에는 전체 지역 이런 차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광산구 전체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조금 더 살기 좋게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시즌2 어떤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담아봤거든요. 지금 같이 화면으로 같이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코그린이즈 코리아 대표 변소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는 궁금한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맹목적으로 일을 그냥 주어진 일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접근해보지 못하는 방법의 일도 해볼 수 있고 또 다양한 사람을 만나볼 수도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또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깨달을 수 있고 소통도 해보고 그다음에 스스로 고민도 해볼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이홀딩스 사무장을 맡고 있는 한상길입니다. 횟수로는 거의 18년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급여가 계속 꾸준히 금전적으로 충당이 되면 문제는 안 되는 그런 게 좋은 일자리이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의 적성이 맞아야지만 이게 더 행복하거든요. 일을 하면서도.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게 적성이 딱 맞았을 경우에 이게 이제 힘들어도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맞아떨어진다면 더 좋겠죠. 어떻게 보면. 좀 평판을 옛날에는 평판 안 보고 그냥 재밌을 것 같다 하면은 일을 하고 했는데 요즘은 거기서 일을 해봤던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는 편인 것 같아요.
직장 문화나 분위기 이런 것들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왜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를 좀 알게 해주는 회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무엇보다 좀 노동자들하고 대화가 되는 직장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욕망,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사실은 다 다르잖아요. 이 하나하나의 관계들, 조금 힘든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지 청장님께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 미스매칭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기업하시는 분 아까 오셨는데요. 기업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일손이 부족하지만 사람을 구하지를 못해요. 청년들은 일하기 싫어서 노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고 싶어요. 갈 만한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간극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맞추느냐, 이걸 대화로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장님이 또는 어떤 시민이 어떤 청년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패널분들과 같이 함께 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사회적 대화와 관련돼서도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돼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먼저 어떤 문의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3학년 주현호라고 합니다. 이제 광주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차 산업단지라든지 여러 일자리들이 생겨날 텐데 혹시 앞으로의 저희와 같은 특성화 고교생들의 채용은 혹시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이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그런 질문을 사실은 가장 많이 받았어요. 제가 광정 일자리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그건데 그 질문의 답은 제가 당장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업인이라면 내가 내 자금을 투자해서 어떤 공장을 짓겠다, 어떤 기업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기업에 채용하는 조건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많은 일자리가 있는데 이 일자리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또는 새로운 일자리라는 것은 새로운 좋은 일자리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안고 있는 나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또는 우리 광산구청에서 어떤 조건으로 어떤 뭐 자격이 주어진다라면 채용될 수 있느냐 이런 건 이제 좀 더 이제 다른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동안 우리가 안고 있는 일자리 문제에 많은 그 문제점들이 나타났으니까 그걸 이제 개선하는 방향으로 돼야 되겠죠.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능력이나 성과를 잘 봐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진입 경로에 따라서 그 다음 과정들이 이렇게 보장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든다면 내가 중소기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정말로 능력도 출중하고 성과도 많이 냈다라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 이런 보상이 제대로 딱 된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중소기업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중소기업에 딱 가는 순간 내가 대기업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또는 비정규직으로 들어간 순간 정규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거예요. 따라서 제일 처음에 진입 경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만 많이 고른 거예요. 능력이나 성과에 따른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현재 상황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제도 정비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게 이제 해결되려면 우선 첫 번째로는 사회임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얘기냐면 조그만 기업 같은 경우는 사장님도 일을 해야 그 회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악덕 업주여서 그 구성원들에게 임금이나 복지를 좋게 해주지 않는 게 아니라 실제 지불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처럼 많은 임금을 줘봐라 또는 좋은 어떤 복지를 제공해라라고 한다고 해서 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여기서 나온 간극을 짧게 잡아가지고는 불가능해 이건. 아무리 짧아도 10년, 한 20년 정도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맞출 거냐 그걸 사회임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대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에서 받는 이제 보수가 임금이 50%다 하자. 그럼 나머지 50%를 주거나
의료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정부가 지원해 줌으로써 그런 임금 격차들을 메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시장 임금이 아니라 이제 사회 임금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저는 그 간극을 메꿔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자기소개와 그리고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력 단절 여성 정경화라고 합니다. 저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을 했고 출산을 하면서 일을 쉬게 되었는데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모님도 옆에 바로 살고 계시지 않아서 이제 저 혼자 거의 아이를 키우면서 되게 힘들었었는데요. 제가 10년 전에는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어서 잘 몰랐던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더 많이 그런 돌봄 센터나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이제 들었는데 또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 지금 이렇게 정경화님처럼 아 정말 나가서 일도 하고 싶고 한데 아이도 키워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출산율이 또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통합돌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얘기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경력 단절 여성이란 단어는 앞으로 이제 써서는 안 될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약칭으로 경단녀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 아주 나쁜 프레임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남성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직장에서 7년 동안 일을 했다. 그리고 3년이나 5년 동안 쉬었다라고 해서 누구도 경력 단절 남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그냥 경력자예요. 여성들만 특별하게 단절이란 걸 넣어가지고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는 이제 앞으로 이제 없어져야 되고요. 이걸 이제 길게 얘기가 아니고 핵심 그게 아니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건 통합 돌봄 문제인데 통합 돌봄은 우리 광주시에서 광주형 통합 돌봄이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책의 시초가 우리 광산구입니다. 광산구. 광산구에서 시작한 이 정책을 광주시 전체로 넓혔고 광주시에서는 7개 지금 영역에 대해서 통합 돌봄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광산구는 거기다 플러스 해갖고 11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4개 더해서. 우리 광산구는 지난 3월 달에 8개 기관과 그리고 협력기관, 지원기관 3개가 이런 통합 돌봄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언제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도움이 필요한 우리 구민들은 그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아무튼 홍보하고 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네, 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강산구에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지금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 없는 지경이고 또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정비나 아니면 제도 이런 개선이 좀 필요한데 그런 개선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지금 기업이나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밑그림이 될 수 있도록 혜택이나 지원 사업이 혹시 있는가 싶어 궁금해서 전화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4가지 방향으로 지원을 해요. 인력, 자금, 기술 그리고 판로 이 4가지 지원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광산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컨설팅을 이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필요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점검해서 그 기업이 더 고용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그 기업이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컨설팅을 이제 하고 있고요. 특히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전폭적으로 많은 지원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각종 뭐 세제 지원부터 시작. 왜냐하면은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대기업 문을 두드리지만 사실은 대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10%좀 그냥 남짓 더 높을 뿐이에요. 대부분은 다 어차피 중소기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런 경쟁력들을 더 갖춰나가야 된다라고 갖춰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산구 장덕동에서 살고 있는 김행순입니다.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취업문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소프트웨어 코딩 지도사, 컴퓨터 그래픽 운영 기능사, 또 독서 디베이트 지도사, 동아구연 지도사, 스팀 융합 지도사, 보드게임 지도사, 레크레이션 자격증 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는데 이 자격증이 있어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아직 취업을 못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인데 사회에서 젊은 사람을 선호하다 보니까 제가 취업을 하려고 문을 두드리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제가 취업이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취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지요? 네. 같아요. 자격증이 저렇게 많으신데 오랜 기간 취업을 준비하셨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자격증을 제가 세다가 다 못 쓸 정도로 많아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아무튼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사회적인 뭐 편견이랄지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만한 자격증을 획득하기까지는 정말로 수많은 시간 동안 내 노력이 그만큼 투영됐을 것 같은데 이런 훌륭한 인재들을 쓰지 않는 기업들이 후회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정말 좋은 공동체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공공에서는 뭐 그런 걸 전혀 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공공에서 그러니까 행정에서 민간까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늘 기업인들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오늘 사례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그 기회들을 좀 더 넓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형민입니다. 저는 공기업 정규직 고졸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 SOC나 아니면 발전이나 에너지 공기업이 전국적으로 매년마다 고졸 채용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소수 정예로 뽑다 보니 경쟁률이 한 100대 1에서 200대 1, 많으면 300대 1까지 가는 이게 취업이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광주 내에 있는 지방 공기업이 고졸 채용의 제도를 좀 시행을 했다면 이를 좀 개선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지방 공기업 내에서 고졸 채용의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제가 그걸 뭐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뭐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게 잘 되면은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집니다. 어떻게 더 좋아지냐면 그야말로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재는 우리가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에 의존하느냐? 너 학교 어디 나왔냐? 이런 걸로 의존하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봐줘야 되는 건데 그런 이제 시스템이 아직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방금 우리 뭐 이렇게 고졸 채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충분히 그런 준비들을 다 해가지고 오면은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대학 4년 졸업생보다도 훨씬 더 잘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점에 저는 고졸 채용이랄지 이런 비율도 뭐 비중도 획기적으로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광산구에서도 고졸 채용을 좀 늘릴 생각이 있으실까요? 광산구에서는 뭐 저희가 공무원을 뽑기 때문에 공무원을 제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공공 부분에서 우리가 채용을 하거나 또 민간 부분에 그런 우리의 기본적인 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뭐 전달을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예. 패널 나와 질문해도 됩니까? 그럼요. 우리 저기 그 100만 평 규모의 미래차 산업단지가 네. 이제 광주 유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시나 이런 데서 유치를 했겠지만은 우리 구가 역할을 좀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나중에 우리 광산구 출신이나 광주 출신이나 이 지역 출신들의 광산구의 어떤 직권으로나 네. 그런 규정을 같은 거 요즘에 많이 여자 시행령 같은 거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그런 것도 혹시 염두에 두신 그런 거 혹시 아니 이 질문을 하시는데 청장님이 갑자기 좀 긴장을 아니 하시는 것 왜냐면 이게 같아요. 약간 엉뚱한 질문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엉뚱한 질문은 아니죠. 그렇죠. 할 수 있으면 있을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아까 지금 우리 김영민 선수, 네. 선수가 이렇게 아, 붙어가지고 선수도 맞죠. 예. 그렇다면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네네. 그런 것도 생각 좀 한번 해봤어요. 좀 좋습니다. 엉뚱한 질문일지는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좋습니다. 예. 일단 규모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우리 광산구에 미래차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데 그 규모가 한 102만 평 정도 되는 곳에 지금 조성을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고용 유발 효과가 아무튼 수만 명에 이르고, 그리고 뭐 생산 유발 효과도 경제 유발 효과 같은 경우는 10조 원 이상 된다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긴 크고요. 아무래도 그 지역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경제적인 거나 고용이란 이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뭔가 할당을 하거나 우선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약간씩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 물리적인 공간적인 것들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 높기도 하지만 또 그 외에도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국가 산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차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미래차 중에서도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미래가 중요해야 돼요. 그러면은 미래의 산단이란 건 어떤 산단이어야 되는 거냐? 우리 인간들이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내가 살던 집과 일하는 곳이 떨어져 있었던 것은 산업혁명 이후예요. 그 전까지는 다 내가 살던 데 옆에서 일을 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광주 사는데 부산 가서 사냥하고 왔겠어요? 다 여기서 하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이 공장에서 소음이나 분지나 매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환경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소음이나 분지나 매연이 있는 공장은 기업하시는 분들 지금 여기 와 계시는데 당장 문 닫게 해버려요. 가동 중지입니다.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든지 공장 안에 아파트도 들어설 수 있고, 공장 안에 연구소도 들어설 수 있고, 공장 안에 학교도 들어설 수 있고, 공장 안에 호텔도 들어설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설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미래형 산단이에요. 미래형 산단. 미래차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광산구 끝쪽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출퇴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거며, 그렇죠? 교통이나 시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주거할 수 있는 장기 임대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랄지, 그럼 출퇴근 시간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단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설계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저는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어디 계실까요? 우리 광주 시민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자녀 교육에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산구에도 좀 명문 고등학교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고 좀 유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빅그린 산단 내에 교육 시설 붙어서 거기만 들어오면 어차피 주거 시설도 같이 따라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기 낳기만 하면 유아 붙어서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명문고등학교 좀 유치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 보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새로운 학교를 필요로 하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것은 저희 구하고는 완전히 생각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광인만큼 문제가 심각하기도 하고
또 장거리 통학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학교 어떤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입장에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27년 정도를 목표로 지금 가칭 광산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까지도 결정이 됐고요. 명문 사립고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국공립이 명문이었고요. 사립은 명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립을 명문이라고 그러던데 아무튼 학교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있는 백경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느끼는 게 의견이 너무 다양하고 또 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과 또 여기 학생들이나 저희 청년들이 얘기하는 것들의 또 온도차, 시각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청장님께서 계속 준비해왔던 게 이제 지속가능 일자리고 계속 저희 오늘 이야기하면서 나온 게 이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얘기하셨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그건 이제 미래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될 거다라는 방향성은 명확히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아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미래라는 건 또 오늘이 계속 쌓여가서 미래가 생기는 거고 또 감독님도 계시지만 청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4년간의 그 비정규직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4년 안에 광산구의 성과가 무엇이 있었는지 사회적 대화 관련돼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3년 그 이후에 또 준비를 해 나가실 텐데 반대로 광산구청장님께서 여기 앉아 있는 저희들을 포함해서 구민들이 시민들이 우리 지속가능 일자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네네. 사실 그 광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라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또 사회적 대화라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만약에 쉬웠다라면 누군가 어디선가 이미 해버렸을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특히나 민선 이후에 이 일은 더욱더 하기가 어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제 임기 안에 어떤 것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또 제가 강조한 건 어떤 거냐면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했다 이 일을 그럼 지금은 상당한 경제까지 와 있을 거예요. 상당한 수준까지 이미 도달했을 거예요.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또는 하려고 하는 시도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거의 지금 돼 있질 않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나라를 한번 꼽아봐라. 어디를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중에 대표적인 나라로 독일을 꼽습니다. 독일을.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가 사회적 대화를 아주 충실하게 잘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 사회적 대화라는 게 아까 제가 이제 일자리를 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합니다. 우리 사회가 좋아지려면 그런 방법 빼놓고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왔냐면 그동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는 경청구청장실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들을 줬고 또 저희가 광산구에 21개 동이 있는데 21개 동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동장이 그 동의 구청장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분권을 얘기하는 거, 분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우리나라가 이 사회적 대화가 잘 되려면 분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도 이제 실어줘야 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일을 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문가 이제 토론들을 계속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이 이 일에 대해서 사회적 대화를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이걸 연구를 이제 할 것이고요. 그것을 지금 연말이 되면은 빠르면 연말, 그렇지 않으면 내년 연초부터 지역별 또는 직능별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반드시 좋은 일자리를 가시화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그 안에서 만들어 보겠다는 게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님 오늘 지금 야구장이 아니라요. 이렇게 소촌 팩토리 이 공간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만났는데 그럼 오늘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늘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갖지는 않았던 그런 분야이기는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도 월급 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이지만 저는 지금 이 어려움을 조금만 더 극복을 하면은 다 좋은 그런 것이 좋은 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 저 광산구에서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민선 8기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이 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지금까지 1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도와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신다라면 저희가 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업들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저희가 그동안 쭉 얘기해왔던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속 가능한 성장이 역시나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광산구는 좋은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지자체인데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광산구가 앞으로도 깊이 있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기반으로 또 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구현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로컬의 미래를 여는 오늘 이 5번째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취업 관련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직업개교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광산구 주민은 맞는데 광산구 자체에 대해서는 의외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좀 알 수 있게 되어가지고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라든가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 전환, 그거를 많이 이렇게 숙지하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